자, 아까 우리 3대 측면이 있었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죠? 3대 측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하고 여러분, 협의라는 거는 좁은 의미라는 걸까요? 넓은 의미라는 걸까요? 협의라는 게 좁다는 얘기죠.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협의의 반대가 뭐겠어요? 넓은 의미니까 광의라 그러겠네요. 이 광의의 부동산을, 광의라는 것을 넓은 의미 이렇게 부릅니다. 넓은 의미. 그래서 우리 민법상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왜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민법이라고 있죠? 자, 민법에 보면 물건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물건에 대한, 물건이 뭡니다 하고 정의를 내려놨다고. 이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물건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 둘로 딱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이 뭐냐?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우리 민법에. 그럼 동산은 뭐냐면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정의할 때 부동산과 동산을 딱 둘로 나눠놓고 부동산이 뭡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나서는 이 부동산을 뺀 나머지 물건은 뭐라고 본다? 동산이라고 본다.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 협의의 부동산이 있죠. 이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고요?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즉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다. 그럼 민법상 부동산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있네.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을 얘기해요. 다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와 정착물. 그럼 여러분, 토지는 부동산인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게 참 중요하겠네.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 정착물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올해 이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올해 시험에 나왔었어요. 정착물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정착물은 부동산입니까? 정착물은 부동산입니까? 민법상 부동산이죠.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요? 동산이 되겠네요. 잊어먹지 마세요.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뭐가 된다? 동산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동산이겠네. 그러면 정착물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이름 안에는 뜻이 들어있다고. 여기 남자분 여기 중에 성함이 팔룡씨란 분 안 계시죠? 어떤 남자분 이름이 김팔룡이야. 그럼 저는 그분은 최소한 형제가 8명이라고 추론이 됩니다. 형님이 칠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이름이란 건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고. 자, 우리 개로는요. 우리 시험자 쉽다고 그랬죠? 이 개로는 정의를 잘 알아놔야 돼. 용어에 대한 뜻을 많이 물어봐요.
복잡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복합 개념이 뭡니까? 이런 것처럼 뜻을 물어봐요. 그럼 그 뜻을 잘 알고 이 용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만 알면 돼요. 복잡한 걸 묻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자꾸 복잡한 걸 알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정착물. 그러면 어디 정착돼 있나 봐요? 그럼 여러분 정착물이라는 거는 토지에 붙어 있을까요? 토지에 이렇게 떠가 있을까요?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되겠네, 일단. 그러면 토지에 붙어 있는데 이게 잠시 붙어 있다가 또 딴 데 가서 붙어 있고 또 딴 데 옮겨지고 이런 거는 정착물일까요? 정착물이 아닐까요? 아니죠. 그럼 정착물의 뜻 다 알았네.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대. 어떻게 붙어 있다? 계속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정착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정착물의 뜻은 여러분이 그냥 정의를 내려놓으세요.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 붙어 있는 거구나. 그럼 건물 정착물일까요? 건물? 정착물이죠. 그럼 건물 부동산이네? 그렇습니다. 우리 나무 정착물일까요? 나무 계속 안 붙어 있어. 나 계속 있던데, 산에 가보니까. 그 나무가 그대로 있던데. 네? 그 떼다가 붙이는 나무는 별개의 문제고, 일반적으로 나무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좀 제가 여기 있는 가로수는 몇 년 전에도 봤어요. 계속 붙어 있죠.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는 얘기죠. 그럼 나무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무 중에서 조경회사에 있는 나무야. 조경회사에 있는 나무는 계속 거기 있습니까? 아니면 빼가지고 딴 데 팔기도 합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가식중인 수목이라 그래.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잠시 심어놨다 이 말이죠. 걔는 그럼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걔는 동산이다. 그럼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고 정착물의 뜻만 알아놔라. 정착물이 뭐라고요? 토지에 붙어 있는데 계속 붙어 있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면 뭐가 돼버린다고요? 동산이다. 이런 정도 아시라고요.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어. 오늘 해봤자 내일 되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을 걸 말라고 자꾸 기억을 해. 그럼 최대한 안 잊어먹게끔 기본적인 것만 알자.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민법에는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얘기한다. 근데 정착물이라는 거는 토지에 붙어 있는데 계속 붙어 있는 걸 정착물이라 그런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면은 걔는 뭐다? 동산이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그럼 광의의 부동산 한번 볼게요.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광의의 부동산에는 이 협의의 부동산은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은 울산 시민입니까? 울산 시민이지?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울산 시민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이 돼, 안 포함이 안 돼? 되죠? 그럼 광의 안에는 협의가 들어가, 안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지.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에는 당연히 협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들어가요. 그런데 얘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하나 더 들어가니까 광해라고 붙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그러면 좁은 의미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광주 시민, 서울 시민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들어가는 게 있겠지. 그게 준부동산이야. 그래서 광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즉 민법상 부동산에다가 주운부동산을 더한 게 광해의 부동산이에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그럼 이 주운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일까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닐까요? 민법상 부동산인 것 같아요?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민법상 부동산이야. 거기다 준부동산 더했어. 그럼 이것도 민법상 부동산입니까, 이게? 그럼 이걸 말아주고 그냥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준부동산은 뭔데?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 자꾸 이게 붙어야 돼. 부동산이 아니면 뭐라고? 동산.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 남자 아니면 여자야.
여자 아니면 남자인 거야. 민법상 부동산 아니다 그러면 뭐가 돼버린다? 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이야. 동산이라고요. 동산. 그럼 오리지널 부동산이다 오리지널 부동산이 아니다? 오리지널 부동산이 아니야. 오리지널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좀 봐주나 봐 얘들은. 그러니까 무슨 글자를 붙여놨어? 준을 붙인 거야. 앞으로 준이 붙으면요 오리지널 아니에요. 준보석. 보석 아니야 걔. 보석은 아닌데 보석처럼 취급해 줄게. 이게 준보석이야. 그럼 앞으로 우리 개론에서 준주택이라는 말이 나올 때 준주택. 그럼 준주택은 주택이니까 주택이 아닐까? 주택 아니야. 준이 붙으면 오리지널 아니에요. 준주택은 주택 아닌데 주택처럼 봐주는 거야.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거예요. 오피스텔 주택 아닙니다. 근데 주택처럼 취급을 해줘요. 오케이? 우리 나중에 공법 시간에 2차 가면 공법 시간에 가면 준주거지역이라고 나와. 준주거지역. 그러면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이 아니다? 주거지역 아니야. 주거지역이 아닌데 주거지역처럼 취급해줘. 그 여기는 집뿐만이 아니라 상가라든지 근린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준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은 그런 게 못 들어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오리지널은 아니다. 그러면 준부동산 딱 나오면 이 부동산은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뭔데요? 동산이다. 그런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다. 이게 준부동산이야. 이해되셨어요? 준부동산 부동산 아니야? 동산이야?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줄게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과연 뭐길래 부동산처럼 취급해 줄까? 동산인데 왜 부동산처럼 취급해 줄까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민법상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물건에 공시라는 게 있어요. 공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 공시라는 게 뭘까요? 공시. 공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을 공이라 그러죠. 우리 공중, 공공 그럴 때 공자란 말이야. 시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야. 소유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시라는 거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어떻게 공시할까요? 동산은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책, 본인 책이죠. 나도 본인 책인 줄 알아. 어떻게 내가 이게 이분 책인 걸 내가 알고 있을까? 이분이 갖고 있거든. 이분이 갖고 있거든. 갖고 있다 좀 없어 보이잖아. 이걸 좀 유식한 용어로 점유라 그래. 점유. 동산은 점유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봐줘요. 그걸 추정해 준단 말이야. 반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해요. 내가 시계를 차고 있으면 이 시계 내 시계야. 자, 그런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내 아파트 못 들고 다녀. 그지? 그럼 이 집이 내 거라는 걸 다른 사람이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줘요? 부동산 어떻게 공시할까요, 그러면? 등기하는 거야, 등기. 그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다? 등기야, 등기. 못 들고 다니기 때문에 등기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달라요. 자, 우리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지. 자동차 굴러다니잖아. 붙어 있지 않죠? 근데 우리 자동차 사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주인이라는 걸, 여러분, 내 차를 주차장에 파킹해 놓은 것 같거든? 못 들고 다니지, 지금? 근데도 지금 문제가 생기면, 딱지 떼면 나한테 날라와, 안 날라와, 내 이름으로? 날라오지. 그냥 어떻게 알았대? 내가 안 들고 있었는데? 등록을 해놨거든, 내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등록을 하죠. 그럼 내 차가 지금 서울에 가 있어도 불법 주차하면 나한테 가태료 날라온다니까 내 건 줄 알아. 그럼 자동차는 동산인데 등록을 안 해. 부동산처럼. 그럼 얘는 부동산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취급해 줄게. 이게 준부동산이야. 이해되셨어요? 우리 선박 있죠? 선박도 등기합니다. 그럼 걔는 동산이지만 뭐로 취급해 주겠다?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겠다. 준부동산 뭔지는 의미는 좀 아시겠어요? 그럼 그걸 제가 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준부동산은요, 민법상 동산이야. 민법상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동산인데도 등기 등록을 해.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면 부동산처럼 취급해 줄게. 이게 준부동산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항공기, 선박은 20톤 이상만 더 등기를 합니다만은 선박 20톤 이상. 뭐 대형 크레인들 있죠. 건설 중기계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거 외울래요? 안 외울래요? 지금? 외우지 마라. 이거 외우지 마. 우리 시험 저런 거 막 잘 안 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시험 혹시 지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지문 5개 나와요. 1번 문제 지문 5개 나와. 우리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있나요? 주인공 있지. 조연도 있습니까? 엑스트라들도 있나요? 엑스트라도 길 가는 행인 1, 행인 2, 뭐 아줌마 1, 아줌마 2 있잖아요. 그럼 드라마 볼 때 엑스트라들 굳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나요? 그럼 우리가 드라마 볼 때는 주인공하고 조연들만 집중해서 보면 그 드라마 이해할 수 있죠. 시험도 마찬가지야. 시험도 지문이 5개가 나와. 근데 앞으로 이런 얘기 자주 해. 5개 지문 중에 주인공 지문과 조연 지문은 2개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3개 정도의 지문은 다 엑스트라다. 엑스트라. 그러면 시험 문제를 볼 때 엑스트라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5, 6월달, 7, 8월달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인공 지문과 엑스트라 지문을 구별해 줍니다. 이런 애들은 엑스트라입니다. 그럼 무슨 선생님 설명합니까? 그래서 준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알면 된다. 준부동산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인데 등기 등록을 하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민법상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의 부동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무슨 개념하고 있어요? 법률적 개념 부동산 하고 있지. 그러면 이 자동차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런 걸 알아야 돼. 자동차는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다? 경제적 개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부동산의 개념이 3개 있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자동차는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렇지, 준부동산이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다 이 정도 알면 돼요. 준부동산의 뜻은 안 물어봐. 시험에 나오거든. 답 아니다 걔들은. 그런 애들 답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준부동산이고 법률적 개념이다.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요.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압류할 때 어떻게 압류합니까 얘들? 우리 여러분 동산 압류는 어떻게 해요? 동산. 냉장고 압류당했어. 어떻게 압류해요? 집에 딱지 붙이지? 집에 딱지 붙이잖아요. 그지? 자, 그럼 우리 자동차 압류당했어요. 자동차 압류 어떻게 해요? 내 유리 앞에다 빨간 딱지 붙이고 갑니까? 자동차 압류당하면. 그거는 영치고, 그거는 이제 걔들이 잠시 운행 못하게 하려고 영치하는 거고, 그건 압류 아니에요. 압류는 법원 판결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는 거야. 구청에서 남받대는 건 법원 결과 받은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압류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등록 원부에 하는 겁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차에 와가지고 앞에다가 빨간 딱지 또 붙이고 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집 압류할 때 어떻게 해요? 대문 앞에다 빨간 딱지 붙이고 갑니까? 아니죠. 등기부 등본에 압류라고 표시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부동산처럼 취급해준다 이 말은 자동차 그 자체에다 압류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 표시한다?
등록 원부에다 표시하는 거죠. 준부동산이니까. 오케이?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요 큰 틀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 틀 정도만. 지금부터 자꾸 외우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자, 그 다음 6번째.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8문제 정도. 자, 계산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겁을 내는데요. 계산 문제 어려우면 안 풀면 어떻게 돼? 풀지 마. 안 풀어도 돼. 올해도 합격하신 분들 보면 한 2-3문제 풀고 나와요. 그럼 제가 시험 치기 전에 계산 문제 나올 거 다 가르쳐 줍니다. 이거 나온다. 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다 풀지 마라 그래요. 시험에 뭐가 나온지는 가르쳐 줘 내가. 이거 계산 문제 나온다고. 근데 풀면 안 돼. 풀면 떨어져. 아시겠어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시험을 내가 40문제를 다 풀고 나오겠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 풀 것만 풀고 나와. 풀 것만. 그래서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거 없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 시험은 40문제인데 24개만 맞추면 되죠. 24개 맞추면 돼요. 그럼 제가 28개를 막 해드린다니까. 계산 문제는 한 2개만 풀면 돼요. 2개만. 계산 문제 겁내지 마라. 계산 문제는 겁내지 마. 그런데 이제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A분의 B라는 게 있다 그래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수라 그러죠. 분수. 밑에 거를 분모라고 그럽니까? 뭐 다 알고 모르시면 지금 알면 됩니다. 이건 위에 거를 뭐라 부를까요? 학교 다닐 때 배우니까 오래돼가지고 엄마가 아들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가 분모, 위에가 뭐? 분자. 자, A분의 B가 2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A분의 B? 우린 그렇게 안 읽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너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습니다. A에 대한 B 이렇게 읽어요. 자, 이때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분모예요.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본에 대한 부채.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얘가 분모라고 그랬지? A에 대한 앞에 게 분모가 된다고요. 오케이? 이런 거 시험에 물어본다. 시험에. 답으로. 이걸 부채 비율이라 그러거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낸다고요.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자본이다. 이렇게 읽어. OX. X. 자본에 대한 부채. 이렇게 내. 이게 답으로 낸다고요. 쉬워, 어려워? 쉽지.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거 막 틀리고 나와. 환장해서. 그분들 왜 틀린 줄 아세요? 이거는 너무 쉽다고 우습게 봐버리는 거야. 시험 어렵게 나올 줄 알고 막 이상한 보고 있어. 나오지도 않아, 그거는. 나오지도 않아. 제가 나중에도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우리 시험은요, 묻던 걸 계속 물어봐요. 우리 시험 1년에 12번 봅니까? 한 번 봅니까? 한 번밖에 안 봐요. 그럼 출제자는 1년에 한 번 시험 문제 보는데 중요한 거 물어볼까? 안 중요한 거 물어볼까? 중요한 거 물어봐.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이런 얘기 자주 들어. 예를 자주 들어. 다음에 또 들 수도 있어. 큰딸이 선을 보러 가요. 선이 아니고 상견례. 그래 큰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가가지고 남자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 그거 싫어해. 질문 그냥 1분에 끝내. 1분 내 끝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도 딸이 생활을 하니까 가가지고 예비 사이를 만나봤는데 1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뭐만 물어보고 가야 될까요? 1분 동안 물어보려면.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직업은 있나? 부모님은 살아계시나? 딱 물어보니까 1분 끝나버리네. 그것밖에 못 물어봤어. 자, 둘째 딸 시집 보낼 때도 마찬가지야. 둘째 딸 시집 보낼 때도 둘째 딸이 또 그러는 거야. 엄마, 그 사람 만나면 1분 만에 물어봐. 많이 물어보지 마. 짧게 물어봐 그랬어. 엄마가 물어보러 갔어요. 둘째 딸 결혼, 그 다음에 둘째 딸 결혼식을 가는데 그럼 얘 둘째 예비 사위한테도 뭐 물어봐야 돼? 직업은 있나?
부모님은 뭐 어떻게 되신? 첫째 딸아 똑같은 거 물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하니까. 셋째 딸, 넷째 딸도 그거밖에 못 물어보는 거야. 자, 우리 시험 마찬가지예요. 40문항이에요. 내야 될 때가 정해져 있다고요. 1년에 한 번 시험 봐요. 그럼 출제자는 뭘 물어본다? 그렇지. 작년에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본다. 작년에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본다. 그 말은 뭐가 나올지를 안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나올 것만 집중적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책을 10권 보는 게 아니고요. 한 권의 책을 10번 보는 거예요. 나올 것만 보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 얘기했지, 저거. 자본분의 부채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시험지는 그날까지 저걸 못 읽고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 딴 것만 봐. 자, 지금 이거는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자본에 대한 부채. 잊어먹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부터 알아야 돼. 지금부터 알아야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산에 대한 부채. 오케이? 두 번째. 자, 이거는요, 계산기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이걸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B 나누기 A 하면 되죠. 맞아요? B 나누기 A 한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B 나누기 A 그렇게 안 읽는다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B를 A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럼 시험 이렇게 낸단 말이야. 자본을 부채로 나눈다. 이렇게 한다고요. 틀렸죠?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자, A분의 B가 2라는 얘기는요. B가 A보다 두 배 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분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기 바래요. 이건 지금부터 알아야 돼. 이건 지금부터 알아야 돼. 이런 건 지금 그냥 안 외워도 돼. 이런 게 있구나. 듣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건 알아야 된다. 다음 시간 계속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보시면 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2페이지 보니까 그 정착물이라고 나오죠? 정착물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토지에 붙어 있는데 계속 붙어 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뭐라고요? 동산.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오른쪽에 13페이지. 토지의 분류 보이세요? 여기는 시험에 매년 내요. 매년 내요. 올해도 당연히 나왔죠. 이 토지의 분류는 암기입니다. 예를 들어 택지가 뭡니까? 그러면 택지가 뭔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해요. 어차피 지금 해봤자 다 잊어먹는 거고 나중에 해도 돼요. 참고로 그 택지 있죠? 택지 보이세요? 줄 하나만 칠게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줄칩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 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지금 쭉 건물, 우리 학원 밖에 보면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죠? 여기 다 택지예요. 다 택지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들 있죠? 다 택지예요. 택지. 토지의 분류는 나중에. 자, 쭉 넘어갑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쭉 넘어갈게요. 자, 이제 1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나오나요? 중요한 부분이죠. 토지의 분류하고 부동산의 특성은 시험에 단골입니다. 단골.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은요, 토지의 특성이 있고
건물의 특성이 있어요. 건물의 특성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안 물어봐요,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의 특성. 당연히 올해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특성은요, 다시 둘로 나눕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오늘 공부 처음 하니까 용어들이 생소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런 말들을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게 좋아요. 정착물이라는 말도 익숙해지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말도 익숙해지고, 준부동산이라는 말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말들이 있구나. 이걸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그러려면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시험을 3월달, 5월달 이렇게 시작하면요, 쫓겨요. 쫓긴단 말이야, 마음이. 마음이 쫓기면 넓게 못 봐요. 좁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없단 말이야, 여유가. 부자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는 줄 아세요? 부자들은 시야가 넓어요. 조급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요, 쫓겨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격이 떨어져도 마음이 난리가 나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도 약하게 곧 올라갈 거야. 기다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이기는 게임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도 이기는 게임을 해야 돼. 이기는 게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는 제가 잘 기억하는 것들만 차근차근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요? 자, 자연적이라는 게 뭘까요? 자연이라는 거는 자자, 스스로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스스로 갖고 있는 특성이야. 원래부터 있던 특성이라고. 우리 나무 같은 경우는 불에 잘 타죠. 나무는 원래 불에 잘 타지. 이런 게 나무의 자연적 특성인 거야. 토지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는 토지가 처음부터 원래부터 갖고 있던 특성이에요. 이걸 선천적 특성이라 그래요.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 안 변합니다. 이건 안 변하는 특성인 거예요. 불변이에요. 안 변해. 불변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거를 절대적 특성이라 그럽니다. 절대적이라는 거는 예외 없다. 예외 없다. 불에 안 타는 나무 있나요? 우리 순수한 나무 중에 불에 안 타는 나무 없죠? 그런 게 절대적이지. 나무는 불에 탄다. 절대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거는 예외가 없다. 그럼 인문적 특성은 뭐냐? 인문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특성이에요. 원래가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특성이다. 그래서 얘는 후천적이에요. 인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위적이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럼 이건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말은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상대적이에요. 이 사람 만날 때는 친절한데 이 사람 만날 때는 막 난폭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걸 상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의 반대가 상대적이야. 얘는 예외도 있어. 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에 자연적 특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문적 특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자연적 특성이 중요해요. 자, 인문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든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건 안 중요해요. 오늘은 만들어졌지만 내일은 없어질 수 있거든. 안 중요하단 말이야. 하지만 자연적 특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다른 인간관계 친구들은 오늘은 친구지만 내일은 아닐 수도 있어. 그 부모가 천륜이라 그러잖아.
안 변한단 말이야. 뭐가 중요합니까?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지. 절대적이니까. 그럼 우리 시험 어디서 잘 낼까? 당연히 자연적 특성이 있어. 여기 있어.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얘는요, 뭐 안 보는 거지 뭐. 시간 나면 보는 거고. 자연적 특성을 잘할 때, 자연적 특성을 내가 잘 알아. 그럼 인문적 특성 도와주는 거야. 근데 자연적 특성도 모르면서 인문적 특성을 보고 있네. 그렇게 공부하면 떨어진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연적 특성을 내가 완벽하게 할 때 인문적 특성을 보는 거야. 근데 자연적 특성도 잘 몰라, 물어보면. 그런데 인문적 특성을 공부하고 있어.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 게 많다고 그러지. 내가 봐서는 할 게 없는데. 저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공부할 게 별로 없네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왜? 내가 봐서는 그래. 나올 게 정해져 있는데 얘들만 보고 시험장 가면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60점 이상 받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도 보면서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얘기 안 해주면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니야. 선생님들 다 알지. 왜 몰라. 응? 그리고 이상한 질문하러 와. 그거 들어보면 이거는 몰라도 되거든. 모르는 것도 되는데 있잖아. 어디서 뭐 주워 들었는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질문하러 와요. 그 자리에서 면박은 안 해요. 질문하러 왔을 때. 질문하는 건 좋아. 근데 공부한 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벌써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공부를 1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하고만 집중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1, 2월, 3, 4월 지나면 공부한다 그러면 옆에 다른 사람들이 뭐 인터넷에 자료가 좋은 게 있다. 뭐 이게 쪽집게 자료란다. 다 쓰레기다. 아시겠어요? 그 자료가 잘못돼서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자료라고요. 우리 공부할 때는 학원에서 나오는 교재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넘쳐요. 그것만 봐도 돼. 그냥 기본서. 우리 1월달에 기본서 하죠. 기본서. 한 5월달 되면 요약집 나와. 요약집. 그리고 기출문제집. 이 정도만 보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그거 많이 보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나중에 여러분 3, 4월 지나면 야, 어디 동영상이 좋은 게 있다던데. 저도 뭐 다른 저도 일주일 내내 다른 학원에 강의를 다니거든요. 제가 뭐 부산이나 대구, 메가랜드 강의도 나가지만 다른 선생님들 강의 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럼 학원 오면 안 돼. 그만 들어. 학원 왜 와? 이 강의 듣고 저 강의 듣고 분산이 돼요. 하나만 들어도 시원찮아 죽겠는데 지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왜 그럼 동영상은 그럼 우리 안 좋으냐? 제가 동영상을 비난하는 건 아니야. 동영상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왜 안 될까? 계속적인 공부가 안 돼. 저도 학원을 10년 이상 저도 운영을 했었는데 쭉 데이터를 내보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 합격생이 나와. 학원에서. 그럼 동영상을 합격했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예전에 공부했던 얘기 안 해. 우리 학원을 해도 있잖아요. 공부 처음 해서 다 처음 했다고 그래요. 합격생 발표하면 그때 다 나타나요. 아, 전에 사실 내가 좀 공부 좀 했었는데 다 얘기합니다. 처음에 얘기 안 합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 사람 욕할 수는 없어. 또 인간은 다 그런 본능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동영상을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 학원에 봐보세요.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10시부터 2시까지 무조건 공부합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듣죠. 그럼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학원 사람하고 똑같으려면 아침 10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야 돼. 그리고 2시까지 무조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학원 생활 똑같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것도 그대로 안 돼. 한 30분 전에 친구 전화 오네. 전화 받아야 돼. 끊겨버려, 흐름이. 그럼 다시 친구 전화 받고 컴퓨터 앞에 동영상 플레이가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동영상 하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 오늘도 공부하고 있어. 그거 공부 아니야. 취미 활동이야.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시험 아니다, 이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죠? 저 양날의 칼입니다. 저 동영상을 본다고 해가지고 학원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럼 올해 합격 못해. 동영상은 보조수단이야. 동영상을 언제 쓰느냐? 내가 급박한 일이 있어가지고 학원에 못 왔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긴다든지 집안에 일이 생긴다. 학원 못 올 수 있죠. 그때 보는 거예요. 동영상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그 부분만 찾아가지고 빨리 들어보는 거야. 그게 용도예요. 동영상은요. 3, 4월까지만 보는 거야. 5, 6월달 지나서 동영상 보고 있다. 그 사람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동영상은 3, 4월까지 보는 거야. 5, 6월 달도 동영상 보고 있다? 그건 공부 방법이 잘못된 사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기초적인 걸 자꾸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5, 6월 달부터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쟤는 보긴 보되 제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게 편한 게 있다 보니까 학원 안 나가야지. 오늘은 막 학원 안 가고 동영상 봐야지. 그 사람 계속 밀립니다, 이제. 강의가 쌓입니다. 쌓이면 어떻게 돼? 포기해. 쌓이면 포기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학원은 빠지지 마라. 처음부터. 자, 그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지금부터 볼 텐데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